아니 근데 이분이 이혼을 많이 했었나요? 난 그걸 모르겠네. 네, 맞습니다. 이게 알려진 것만 해도요. 2명의 여자분과 결혼을 했고 4명의 여성과 공개 연애를 하거나 열애설에 휩싸이거나 그리고 심지어 자녀도 9명. 야구단을. 네, 첫 번째 아내인 저스틴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은 5명입니다. 애들 그렇게 낳을 정도 사이가 좋으면 이혼을 왜 했을까요? 사실 일론 머스크와 저스틴은 대학 시절에 만났는데요. 당시 아내 저스틴은 소위 말하는 인싸셨고 저 머스크는 아웃사였어요.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아웃사였는데 연애에 있어만은 직진남이었어요. 꽃도 주고 직접 편지도 썼는데 전화를 받을 때까지 걸었다고 합니다. 살짝 무섭죠. 무서운데? 스토커? 조금. 그 정성에 차도녀였던 그 아내도 서서히 마음의 문을 이렇게 활짝 열었다고 합니다. 앨런 머스크 스타일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사실 어디 꽂히면 끝까지 직진하고 그런 그쵸, 사람이니까. 티사도 끈질기게. 대학교 때부터 연애할 때 그런 기질이 맞습니다. 그게 있었네. 꽂히면 가져라. 이게 약간 억만장자의 약간 사랑법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혼을. 그러니까 왜 이혼한 거예요? 원래 이제 머스크 자체가 워낙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육아에 소홀했고요. 네. 막상 새쌍둥이 마지막 아이들을 출산하고 나서 이제 제대로 육아를 안 돌봐주니까 아내 저스틴이 산후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어떡해요. 네. 이거는 이혼 소송 걸만 하네요. 진짜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쵸?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 됩니다. 왜요? 사업도 힘든데 아내까지 힘들게 한다고 일론 머스크가 먼저 이혼 소송을 한 거예요. 어머, 이 사람이 네, 어디다 대고. 너무 그리고 치사하네요. 이제 위자료로 그냥 현금 200만 달러, 현재 시세로 한 25억 정도. 그거밖에 안 주고, 줬어? 네, 근데 양육비로 17년 동안 매달 8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T사, 전기자동차 브랜드인 T사 자동차를 받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고 하네요. 매달? 네, 매달. 양육비로. 와, 저도 6개월만 애들 그거 받을 수 있으면 진짜 돌봐주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욕심을 내요? 아니, 그냥 돈 조금 필요해가지고. 돈이 필요해요. 저 베이비시터 잘해요. 베이비 피터로. 잘해요. 아니 근데 일론 머스크가 엄청나네. 가진 돈이 얼만데 솔직히 아니, 그 그렇죠. 정도면 이렇게 하면서 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근데 250억이었잖아 처음에. 그 돈은 누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아내가 받은 겁니다. 야, 두 번째. 충격적인 게 똑똑하다. 일론 머스크가 첫 번째 아내랑 이혼 소송하고 있던 그 중에 한 번 또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네, 네. 이혼이 끝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이게 영화 오만과 편견의 메리 베넷 역으로 유명했던 그 탈룰라 라일리였습니다. 근데 그 이혼 소송 중에 만났다고요? 그렇죠. 이제 한참 이제 합의 도중에 그 런던의 위스키 클럽에 가게 됐는데요. 마이 갓. 당시 라일리가 이제 22살, 아주 어린 나이였죠. 오 마이 이때 갓. 또 사랑에 빠지고 직진을 하게 됐죠. 네, 첫눈에 반해가지고. 라일리가 전기공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뭐 전기차라든지 뭐 일론 머스크의 호기심이 생겼고 와. 라일리 옆에 이렇게 앉아서 휴대폰을 꺼내서 본인 이제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면서 T사 자동차들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오. 이거 다 내가 만든 자동차야. 클래식하네. 네, 그런 식으로 유혹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사진 보여주면서 자기 계좌번호도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미안하다. 잘못했네. 야 이거 어허. 계산이 빨리 돼요. 그러면. 그래서 확률이 농후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네요. 약간 너무 휘몰아친다 약간 느낌이 드는 게 그러니까요. 그냥 만나자마자 청혼하고 결혼하고 좀 이게 좀 사랑이란 게 좀 은근하고 좀 깊은 좀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좀 너무 불안한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빠르게 불탄 사랑이 또 빠르게 네. 식는다고 2010년에 이제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2년 만인 2012년에 아 빠르기도 하다. 이혼을 하고요. 또 2013년에 다시 재혼을 했다가 그래요? 그 이듬해 2014년에 다시 또 이혼을 했습니다. 재결합했다가 또 이혼을 한 거죠. 그럼 이때 위자료를 받은 거예요? 첫 번째 이혼 때는 네. 위자료로 42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2억 원을 받고요. 네. 두 번째 이혼으로는 1,600만 달러, 약 200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 합치면 그래서 252억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아 이게 위너는 우리 라일리였네요. 네. 위너가 라일리였어. 맞아요. 애 낳아봤자 소용이 애 없구나. 다섯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2억이었는데. 그때는 라일리 그냥 25살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20대 중반에 250억. 성공했네. 성공했다. 안 됐다고 볼 수도 있고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고. 이혼하마다 네. 위자료가 많이 올라가네요. 그러네. 그렇죠. 처음에 50억대였다가. 그러면은 세 번째 결혼에는
250억이 아니라 한 500억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설마 또 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또 하지 않았는데 한 언론에서 이 탈루라 라일리한테 머스크랑 3번째 결혼도 할 수 있겠냐? 라는 질문을 했는데 절대 아니라고는 말하지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의 맛을 본 거죠. 뻔뻔하시네. 절대 아니라는 건 말을 못 하겠다. 아, 루비땡, 뭐 디땡을 포함해서 사랑해. L 그룹. 그죠. 졸업 사랑하시죠. 네. 유럽 전체 시가총액 1위를 자랑하는 프랑스 명품 기업 회장의 장남인 앙뚜안 아르노인데요. 이분이 네. 잘생겼네 이번에. 훈남이야. 잘생겼네. 훈남이죠. 생기기까지 했어. 네. 그렇죠. 근데 우리 보통 재벌 2세라 하면 부유한 집안의 장가가 같다, 뭐 시집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앙뚜안 아르노는 이 편견을 깼습니다. 어떻게 깼어? 러시아 빈민가 출신 그 과일 장수 출신의 이혼녀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는데요. 그가 선택한 피앙세는 모델로 활동 중인 나탈리아입니다. 근데 그러면 둘이 어떻게 만났어요? 네, 나탈리아가 앙투안네 회사 광고 촬영을 왔을 때 앙투안이 한눈에 반했다고 반할만 합니다. 하죠. 너무나 반할만하지. 미인이죠. 그런데 나탈리아는 그 당시에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유부녀였기 때문에 앙투안이 그래 내가 포기할게, 내가 팬으로 남을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몇 년 멋있다. 뒤에 멋있다. 나탈리아의 이혼 소식을 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연락을 했겠죠. 그렇지. 따르는 연락. 구애를 했어. 그게 했어요. 놀랍네. 그때까지 마음에 혼자서 이렇게 거의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예쁘기는 하네요. 좀 가슴 아프면서도 예쁘네요. 근데 기회가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탈리아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몇 달 동안 끈질기게 구애를 했고 마침내 두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역시 이게 아름답죠? 진짜 꾸준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려져 있는 거 유명한 모델과 이렇게 억만장자가 사랑을 나눴다라는 현재인데 막상 과거를 보면요 나탈리아 자체가 러시아 빈민가 출신이고요. 그리고 아버지 없이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막상 동생이 중증 뇌성마비라서 네. 엄마가 회사를 제대로 다닐 수가 없어서 이제 그러니까 나탈리아랑 같이 시장에서 그냥 과일을 팔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약간 합니다. 소녀 가정이었구나. 그렇죠. 아니 근데 어린데도 어쩌면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하니. 인물이 나네요. 이렇게 예쁠 수가 있지. 근데 그러다가 이제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모델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남자친구 권유로 모델 아카데미에 등록을 했다가 네. 17살에 파리에 입성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모델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다가 1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돼서 아이를 셋이나 낳게 되지만 네. 남편과 계속 의견 충돌이 있으면서 9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애들 지금 셋 누가 키우고 있어요? 앙투안이랑 같이 앙투안이랑.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남편이랑 재벌 2세 남편이랑 같이 너무 키우고 좋은 있습니다. 남자예요. 네. 심지어 앙투안과도 아이 2명을 또 낳아서 지금 현재는 자녀가 5명이 아주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야, 참 누구랑 참 비교되네요. 네? 누구랑 앙투안이 대인배네. 앙투안이랑 나탈리아는 이제 둘의 러브 스토리가 진짜 유명해졌어요. 브랜드에 큰 광고 효과를 불러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맞습니다. 나탈리아는 톱 모델이 된 후 뉴욕에 자선재단까지 설립하고 불우한 소녀들을 위해 생리대 지원 사업을 하는 등 꾸준한 선행을 통해 또 이상을 받았죠. 올해 여성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 덕에 앙투안의 기업 또한 선한 기업으로 이미지를 쌓아 와, 선한 역시. 기업. 네, 그래서 현지에서는 오히려 너가 나탈리아의 덕을 보고 있다 이런 평을 받고 이거 있습니다. 박수 쳐야 돼요. 저기. 진짜 이게 네. 아름다운 사랑의 이 시너지가 드디어 나오네요. 돈이 많다고 해서 다 사랑이 비슷한 게 아니라 좀 사랑마다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또 한 번 유명세를 치렀던 여성인 제클린 케네디. 잭클린. 미국 국민들한테 이제 제키라는 애칭으로 불릴 정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죠. 완전 그 당시에는 패션 아이콘 정도로 그럼요. 여자들이 패션도 따라가고 막 그랬거든요. 잭클린이라는 가방도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 네, 맞아요. 브랜드에서 이렇게 이름을 따서 가방 그 만들었어요. 가방이 있어. 머리 스타일, 가방 뭐 다. 맞습니다. 진짜 옷을 엄청 잘 입으셨네. 그리고 저 진주 목걸이 저거 네, 저것도 맞아요. 따라하고 트레이드 마크죠. 어. 사실 제키의 스타일은 자신의 콤플렉스를 가리기 위한 그래요? 패션 아이템들이었어요. 근데 본의 아니게 그게 화제가 되고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넓은 미간을 가리기 위한 큰 선글라스부터
또 얼굴이 조금 약간 크셨습니다. 그래서 큰 얼굴을 가리기 위해 부풀린 헤어스타일과 모자를 착용했고요. 또 손이 좀 컸어요. 그걸 가리기 위해서 장갑을 꼈는데요. 그게 세계적으로 유행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패션이 그 당시에 이 정도 입으셨으면은 아니 지금도 따라하고 싶어. 약간 C사 그런 느낌이 맞아. 들잖아요. C사 그쵸? 느낌 있어요. 네. 진짜 트렌드 메이커이죠. 트렌드 메이커. 제클린이 옷을 정말 좋아하고 되게 스타일리시하고 그랬는데 근데 어릴 때부터 약간 돈에 대한 집착도 있었다고 이런 말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름이 제크넬리 부비에로.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뉴욕 상류층 집안에서 자랐는데요. 11살 때 하필이면 이제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때문에 부모님은 이혼을 하고 이제 어머니가 새아버지랑 재혼을 하면서 재산 상속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어릴 때부터 자신의 그 안정, 경제적인 안정을 찾아서 부유한 남성을 계속 쫓게 되는 경제적 부에 집착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성격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럴 수 약간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구나. 뭔가 네. 그 빈자리를 좀 결핍. 채우고 싶은. 그렇죠. 하고 어릴 때부터 조금 욕심이 있었네요. 네, 그러네요. 맞습니다. 23살 때 이제 제클린이 대학교 졸업하고 이 기자로 일을 하다가 그 당시에 한 디너 파티에서 상원의원 후보였던 34살의 존 F 케네디를 만나게 됐는데요. 워낙 이제 존 F 케네디가 외모도 잘생기고 말솜씨도 뛰어나다 보니까 여기서 호감을 느끼고 이 남자를 내가 대통령으로 만들어야겠다. 라고 결심을 합니다. 케네디가 막 나 별론데? 나 그냥 여기 한량처럼 살 거야. 우리 집 돈 나 놀 많아. 거야? 막 이럴 이러면서.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워낙 잘생기고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던 케네디 자체도 약간 한 여자에 만족스럽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다양한 여성을 만나는 바람둥이 성향이 강했는데요. 또 불안한데. 그래서 나 자체도 그냥 이제 결혼 생활은 나랑 맞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나는 영원히 독신으로 살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제클린이 네. 바로 케네디의 아버지를 공략한 겁니다. 시아버지를. 이 본인 집안이었던 이제 부비에로 가문의 프랑스 조상들 얘기에다가 뭐 상류계에 속한 새아버지 가문 이야기를 막 하면서 케네디의 정계 진출을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걸 어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상류층에서 자라다 보니까 뭐 클래식이라든지 문학 작품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어떤 박학다심을 뽐내니까 이제 케네디가 반하는 게 아니라 케네디의 아버지가 제클린의 매력에 빠져서 케네디한테 빨리 야, 이 처자 괜찮다. 빨리 결혼하라고 제청을 했다고 네. 합니다. 돌려받기 전법으로 갔네요. 그렇죠. 밖에서부터 아버님부터 공략해. 역시 그 며느리 사랑은 대단해, 그 시아버지 대단해. 사랑이잖아요. 맞네.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막상 처음에는 이제 바람둥이가 한번 한 여자한테 이게 정착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예. 하필이면 또 그 당시에 케네디가 상원 의원에 당선이 돼서 이제 남성으로서의 인기가 이제 더 많아지니까 폭발적이죠. 여성들을 견제하려고 비서로 나서서 제클린이 옆에서. 아예 네네 어떤 자기 빈자리를 좀 느끼게 하려고 한 달 동안 아예 영국 출장을 가버리고 비서로 옆에서 도와주다가 저 출장 다녀오겠습니다. 아, 근데 의원님. 불안하지 않았을까? 자리 비우면은 다른 분이 또 메꿀 수도 있잖아요. 그 자리를. 방송인이 나 빈자리 느끼게 하겠다. 방송 안 나오겠다. 그럼 자리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 장면은 좀 특이해서 없어도 돌아가더라고요. 빈자리를 느꼈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치고 빠지기 통했어요. 네, 이 결과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바람둥이한테 네. 이게 케네디가 일주일 만에 제클린의 빈자리를 느끼고 전화를 해서 청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요 당시에 결혼 반지만 해도 다이아몬드가 2.88 캐럿, 그리고 에메랄드가 2.84 캐럿. 이게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었어요? 제키가 원했던 그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안정적이고 부유한 남자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케네디가 정착을 그럼 했겠? 와. 근데 바람둥이였는데 케네디가 어떻게 좀 불안하긴 정착했나요? 하지만. 바람둥이가 이렇게 함부로 바뀌질 않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케네디가 결혼 후에도 계속 이제 바람을 피우는데요. 이 케네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임나금 명목으로 제클린 등등한테 준 생활비가 1년에 8억 7천만 원. 8억 7천? 우와. 그 케네디가 그렇게 있을 동안 제클린은 혼자 집에 있었던 거예요, 계속? 네, 그렇죠. 심지어 제클린이 임신 7개월 무렵에는 케네디가 이제 다른 여자들이랑 휴가를 떠나는데 그때 하필이면 이 제클린이 갑작스럽게 진통이랑 출혈이 와가지고 아이를 사산납니다. 네, 야, 이거는 너무 슬프다. 케네디가 그 소식을 듣고 막 이렇게 서둘러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간다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나? 이런 나쁜 남자네. X. 라는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머스크보다 나쁘네요. 쓰레기. 여기에 또 이제 시아버님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 근데 이 시아버지가 또 위로금으로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 13억 원을
제클린한테 건네면서 이걸 위로금으로 준다니까 좀 기분이 나쁜 게 이게 뭐 이 사람들은 그냥 돈으로 다 해결이 되나 뭐 이런 느낌. 일도 안 되죠, 솔직히. 그 상대 중에 한 명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이죠. 마릴린 mon로. 맞아. 이거 몰라? 이거 몰라? 노래도 불렀잖아요. Happy birthday, Mr. President. Mr. President, Marilyn Monroe. 이 케네디 생일 때 깜짝 이벤트로 마릴린 mon로가 이렇게 아예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야, 이거 영상이죠. 재밌다. 예. 재밌어. 옷도 너무 야해.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Mr. President. Happy birthday to you. 너무 충격적인 게 지금 방금 이런 사태를 네. 아내인 제클린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 때 그러면 둘이 이미 네. 그러니까 마릴린 mon로도 또 제클린한테 백악관에 전화를 걸어서 네. 제클린한테 당신 남편이 나랑 이미 잠자리를 가졌고 가족을 떠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근데 이 제클린도 이게 지질 않습니다. 미쳤다. 네가 잭이랑 그러니까 케네디랑 결혼을 하면 쉽지 않을 텐데 너가 백악관에 들어오면 퍼스트 레이디로서 견딜 수 있겠어?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이제 받아쳤다고 해요. 이 싸움은 숨을 쉴 수가 없네. 또 언론이 알았습니다. 얼마 뒤 언론에 케네디와 monro의 불륜 사진이 조금 자극적이죠. 어머 야해요. 그렇죠. 근데 케네디는 언론에 공개되고 나서 관계 이제 정리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 후에 monro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데 이를 두고 케네디의 아이를 임신해서 살해됐다. 등 숱한 타살 의혹을 또 불러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 제클린도 못 참고 이혼할 것 같은데. 왜안 했죠? 이혼을 한 게 아니라요. 반대로 맞바람을 핍니다. 복수를 선택한 건가요? 맞아요. 영화 배우의 그레고리 팩, 말론 브란도. 좋아한다. 아주 그냥. 결정적으로 마릴린 monro와의 스캔들에 화가 난 제클린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탈리아로 떠나서 친동생의 내연 관계에 있던 유럽의 억만장자 선박왕이라고 불리는 오나시스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근데 또 여기서 보석이 나옵니다. 6억 원 상당의 보석을 선물하면서 처음에 이제 거리감을 좁혀보자. 여동생이 또 이 사실을 알고 이걸 또 질투심에 케네디한테 고자질을 합니다. 아하. 그럴 수 있죠. 네네. 그랬지. 그 상황에서 이제 다시 제클린이 정신 차리고 사과하고 이제 그 케네디 대통령 재선에 힘쓰겠다고 약속을 하죠. 맞바람 피고 잘 돌아갔네요. 그렇죠. 근데 그랬네요. 잘 돌아갔네요. 어떻게 됐나요? 네. 하지만 여기서 둘 다 이제 마음을 다시 다잡고 유세를 위해서 텍사스를 방문하는데 여기서 이제 안타깝게 케네디가 총에 맞아서 맞아요. 사망을 하고 말죠. 네. To have had this great man for our president, for he has now taken his place among the great